에디슨이 발명한 백열등 그리고 형광등을 사용하던 시기를 지나서 21세기는 발광 다이오드, 이른바 LED의 시대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 가지 재료만으로 모든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QLED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국내 과학자가 QLED의 성능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QLED 연구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7월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창희 교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축하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7월 네. 수상자로 선정되신 거. 네. 자, 일단은 어떤 감정인지 많이 말씀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기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공동 연구자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차우권 교수님 연구실하고 예. 화학부 이성훈 교수님 연구실하고 공동 연구인데 제가 대표로 맡게 돼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우리 전체 팀에게 준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이 QLED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데요. 보통 LED나 OLED는 좀 친숙한데 QLED는 생소하거든요. 좀 시청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율표상에 3족과 5족 원소로 이루어진 갈륨 아세나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로 LED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슈지 나카무라 교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청색 LED를 개발한 업적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가 이제 유기 반도체로 바뀌면 그걸 우리가 OLED, 오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현재 휴대폰이나 올레드 TV에 벌써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발광 재료를 양자점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그걸 Q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양자점은 반도체 결정인데요. 나노미터 크기 정도로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성이 크기가 바뀌면 색깔이 바뀌는 특성이 있고 발광 효율이 우수해가지고 반도체 재료나 디스플레이로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코팅해서 발광층으로 형성하면 우수한 성능의 LED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 퀀텀 닷, 이 양자점 QLED 소자 구조는 대부분이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거를 다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면 이 연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양자점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LED를 만든 것은 1994년인데요. 그때 만든 거는 아주 효율과 수명이 낮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이제 ITO 투명 전극 위에 양봉 주입층하고 양자점 발광층 그리고 전자 주입층, 음극 이런 순서로 만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양공이 잘 주입되지 않아 가지고 발광 효율과 수명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 구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우리는 이제 역구조 QLED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전자와 양공이 잘 주입될 수 있어가지고 발광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연구팀에서도 따라서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다 자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호롱불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QLED 하면 최첨단, 정말 그야말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데요.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예, 좀 쑥스럽지만 제가 태어난 거는 경북 안동군 예안이라고 하는 촌동네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가 이제 안동댐으로 수몰되는 지구여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생활했는데 40년 전 75년에 이제 5학년 마치고 서울로 왔는데 거리에 네온 사인이라든가 전기불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경험이 제 잠재의식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불을 켜는 이런 LED나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나중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교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QLED 기술력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QLED 분야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점을 합성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소자나 그 디스플레이까지 만드는 거는 우수한 연구자들 되게 많이 있어서 예.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유기 반도체를 쓴 OLED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그런 기술력하고 네. 또 디스플레이 산업 기반이 잘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마 QLED 상용화에서도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네,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QLED가 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제품이나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QLED는 OLED처럼 휴대폰부터 대형 TV나 조명에까지 쓰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또 프린팅을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플라스틱 기판 같은 유연한 것에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또 이게 또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나 이런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에 많이 쓰일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 QLED를 이 OLED랑 비교했을 때 뭐 단가면이나 이런 게서 대량 생산했을 때 장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OLED는 주로 이제 진공증착이라고 해서 예. 여러 층을 진공해서 증착하는데 예. QLED는 잉크젯 프린팅으로 인쇄하듯이 우리가 컬러 프린터를 가지고 종이에 네. 천연색을 인쇄하듯이 QLED 잉크를 프린터 카트리지에 넣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쉽겠네요, 훨씬 더 아무래도. 쉽고 또 대면적을 빨리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런 필요하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해내셨는데 이 기초 물리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최초에. 네. 근데 이런 인재들을 좀 많이 양성해내야 되는데 요즘에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초학문.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좀 예, 좋아하실까요? 사실 그 물리학이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고 전자공학이나 통신이나 오늘 우리가 쓰는 이런 정보 기술들이 전부 물리학의 받침을 받아서 형성된 학문인데 예.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심화 교육은 좀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대학에서도 또 전공 교양 과목에서 점점 물리학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또 기업에서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학문 전공자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물리학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남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추격자로서 산업을 이제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지만 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두에 나서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물리학 교육에 기초를 해서 탄탄한 전공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네. 물리학을 좀 많이 선택하고 대학이나 또 기업에서도 물리학 전공자를 많이 채용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국가적인 그렇죠. 어른들의 노력도 함께 네.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달의 과학기술상 수상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QLED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